안녕하세요. 이프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이프팀의 팀장은 김윤수님이시고 김경태님, 김주연님, 박유환님, 백이원님, 이승훈님, 손호연님이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자금 조달의 문제로 인해 실행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 자금이 충분하지만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없어서 곤란하신 분들의 니즈를 반영하여 빛나는 아이디어를 가진 다양한 제품 실현을 돕기 위해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벤치마킹 사이트를 와디즈로 잡고 디자인적인 레이아웃을 최대한 비슷하게 처음부터 구현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운 스프링 기초를 바탕으로 소셜 로그인, 펀딩, 게시판, 결제 시스템 등 기능적인 요소를 구현함과 동시에 최대한 스프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요구사항 정의서와 단위 업무 정의서 발표를 맡은 김윤수입니다. 요구사항 정의서와 단위 업무 정의서는 공통된 항목이 많아서 단위 업무 정의서를 위주로 기획 발표와 차별점을 갖는 부분만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헤더 페이지에서 쪽지 기능을 구현하였는데 모달창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더 부분에서 구현하였기 때문에 헤더를 인클루드 받는 페이지라면 어디서든 모달을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구현하였고, 받는 쪽지함, 보낸 쪽지함, 쪽지 답장, 쪽지 보내기 이렇게 총 4개의 모달창을 구현하였습니다. 회원가입 부분에서는 소셜 로그인 전용 회원가입 창을 추가하였고, 마이페이지 부분에서는 헤더 부분에서 작성된 쪽지 관련 모달을 호출하는 기능과 저희가 등록해 놓은 쿠폰을 입력하면 포인트가 충전이 되는 기능을 추가로 구현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하였으며 로그인 부분과 푸터 부분은 백이원님이 CSS 작업을 도와주셨고, 헤더 부분은 박유환님이 CSS 작업을 도와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회원관리 페이지입니다. 기존 계획에는 없었지만 시간적 여유가 되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멤버 리스트 탭에서는 간단한 회원의 정보를 볼 수 있으며, 부가적인 기능으로는 권한을 설정하고 추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탭에서는 멤버 리스트 탭에서 추방을 당한 블랙리스트 회원들을 표시해주고, 등록된 멤버는 추후 재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역시 리스트에서 해제할 수 있는 해제 기능도 구현을 하였고, 이승훈님께서 담당하여 구현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인덱스 페이지에서의 가장 큰 변경점을 갖는 부분은 최근 살펴본 펀딩이라는 항목입니다. 최근 살펴본 펀딩은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만 작동을 하는 부분이고, 해당 회원이 최근 살펴본 펀딩을 기록하여 최대 4개까지 저장하고 화면에 리스트를 만들어서 뿌려주는 기능입니다. 펀딩 디테일 페이지와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이고, 기존에는 이런 기능을 쿠키를 활용하여 구현하려 했지만 더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JSON을 이용해서 JSON으로 값을 변환한 뒤 DB에 저장을 하고 호출하여 사용하는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백이원님이 맡아서 구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펀딩 리스트와 오픈 예정 리스트 페이지입니다. 상단 카드 배너 기능에 기존 계획했던 것에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인덱스 페이지에서와 마찬가지로 단순 광고용 이미지를 첨부하려고 기획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리스트 페이지에 나열되는 펀딩 중에 랜덤으로 4개를 추려서 이미지와 제목을 나타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클릭 시 해당 펀딩 혹은 오픈 예정 펀딩의 세부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승훈님이 담당하여 구현해 주셨고, 리스트 페이지의 경우 백이원님이 CSS를 같이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펀딩 세부 페이지입니다. 펀딩 세부 페이지의 경우 펀딩 담당자에 대한 1:1 문의 개념으로 쪽지 기능만 기획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소켓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기능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져 펀딩 세부 페이지에 해당 펀딩에 대해 자유롭게 회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실시간 대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롬프를 활용하여 구현하였고, 전송되는 메시지들은 모두 DB에 저장이 되도록 핸들러를 이용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이어나가다 다시 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어도 DB에서 이전 대화 내용들을 모두 불러와서 표현해주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대화를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우현님이 담당해서 구현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결제 관련 페이지입니다. 결제 관련 페이지에서는 일정 주기마다 AJAX를 통해 포인트 현황을 전달받아서 앞서 이제 포인트 결제를 하기 위해 작성했던 내용들을 다시 입력하고 절차를 거쳐서 올 필요 없이 다른 탭에서 포인트를 충전하게 되면 바로 연동이 되어 결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외에 오픈 예정 세부 페이지에서는 알람 신청 기능을 추가하였는데요. 사용자가 해당 오픈 예정 펀딩에 대해 알람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펀딩이 시작하는 날 사용자에게 쪽지를 보내주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스프링 스케줄러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으며 이 부분도 천호연님이 담당해서 구현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펀딩 등록 관련 페이지입니다. 펀딩 등록 관련 페이지는 강사님께서 조언해 주신 부분을 참고하여 기획대와는 아예 다른 절차로 구현하였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기획한 내용은 사용자가 탭에서 내용을 작성을 하면 쿠키나 세션에 해당 값을 보관한 뒤 모든 값을 입력한 상태에서 펀딩 등록을 누르면 펀딩이 생성되는 구조였는데요.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 접속하든 기존 입력한 값을 저장하여 유지해서 활용하려면 쿠키나 세션이 아닌 DB를 활용해야 된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프로젝트 생성을 누르면 스테이터스 컬럼이 N인 펀딩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고 각각 등록 페이지를 거쳐가면서 각 페이지에서 입력하는 내용이 해당 펀딩에 대해 업데이트 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SMS 인증 기능을 추가하여 본인 인증을 하게 되는 경우 펀딩의 스테이터스 컬럼이 Y로 변경되면서 최종적으로 펀딩이 정상 등록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주현님이 담당해서 구현해 주셨습니다. 관리자 계정에서는 블랙리스트 관리와 회원 관리만 가능합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펀딩 상세 페이지와 회원가입 중 소셜 회원가입, 이베일 회원가입만 가능합니다. 일반 사용자는 쪽지 받기와 쪽지 보내기, 쿠폰 입력, 포인트 충전, 좋아요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펀딩 유치 유저는 펀딩 생성에서 가장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는 메이커 등록 및 요금제, 기본 정보 및 스토리 작성과 핸드폰 인증번호 등록도 필수 요소이며 리어더 설계까지 필수 요소와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는 오픈 재정, 바로 등록, 세소시 작성 부분까지는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펀딩 투자 유저는 펀딩 참여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필수 요소는 결제 예약 및 배송지 입력과 결제 정보 입력,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는 문의 작성 및 응원, 의견, 체험 리뷰, 서포터 등이 있으며 오픈 예정에서는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는 공유하기, 알림받기 등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시퀀스 내용입니다. 관리자 페이지 요청 시 회원정보 전달 및 회원정보 요청, 회원정보 출력을 한 후에 수정 및 관리를 하고 수정 및 관리 리스트 반영을 합니다. 메인 페이지는 새로 고침 시퀀스 부분 내용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 요청 후 비동시 AJAX 요청을 합니다. 새로 고침 내용 전달 반영을 한 후 새로 고침 내용 전달을 합니다. 소셜 로그인 시퀀스 부분 내용입니다. 소셜 로그인 요청 시 로그인 폼 제공, 로그인 이후 인증코드 요청, 인증코드 전달, 액세스 토큰 요청, 액세스 토큰 전달, 토큰으로 사용자 정보 요청, 사용자 정보 전달, 회원 요구 DB 조회, 가입된 회원 요구 전달, 회원일 경우 로그인 요청, 로그인 응답 전달, 로그인 후 인덱스 페이지 연결할 비회원일 경우 회원 가입 페이지 이동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실시간 채팅 시퀀스 구현 내용입니다. 펀딩 상세 페이지 요청 시 기존 메시지 요청, 이전 메시지 목록 전달, 페이지 표시 전달은 기존 메시지 요청 전달 과정이며 커넥트 연결 요청 및 허용, 스탬프 클라이언트 요청 및 허용은 메시지 발송 요청 과정이며 메시지 핸들러에서
DB 저장 및 요청, DB 저장 결과 전달, 스탬프 브로커의 전달, 구독자의 메시지 전달을 과정입니다. 알람 신청 시퀀스 부분 내용입니다. 게시글 상세 보기 클릭, 해당 게시글에 로그인된 아이디 알람 시청 여부 확인, 해당 회원이 조회될 시 알람 신청 버튼 비활성화, 알람 체크가 널이라면 회원번호로 해당 펀딩 게시글 알람 신청, 성공 여부 전달, 알람 체크가 널이 아닐 경우 회원번호로 해당 펀딩 게시글의 알람 상태 변경, 만약 Y라면 스텔스 N으로 변경, 스텔스가 N이라면 스텔스 Y로 변경 후 성공 여부 전달을 합니다. 알람 신청 스케줄러 시퀀스 내용입니다. 스케줄러에서는 오늘 날짜로 시작하는 펀딩의 알람 신청 회원 조회, 해당되는 회원 정보 전달, 해당 회원에게 알람 메시지 전달, 성공 여부 확인 등을 합니다. 2열 다이어그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if 프로젝트는 총 22개의 테이블을 구성하였습니다. 회원과 펀딩 기준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누었고 따로 테이블 간의 외래키 연결이 필요 없는 테이블들은 분류하여 테이블 구조를 보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펀딩에 대한 테이블 구조입니다. 펀딩 프로젝트를 오픈하는 펀딩 작성자는 요금제, 카테고리, 제목, 목표 금액, 시작 날짜, 작성 날짜, 연락처 등 폼에 맞춰 펀딩 글을 작성해야 합니다. 만일 바로 등록을 원하지 않고 오픈 예정 펀딩 글 작성을 원한다면 일반 내용이 아닌 얼리버드 내용 폼에 글 내용이 저장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가 펀딩을 하기 위해 필요한 포인트를 충전하는 테이블 관계도입니다. 사용자는 포인트를 충전한다면 포인트 테이블에 충전 일자와 포인트 액수, 내역에 대한 부분이 인설트되어 새롭게 기록됩니다. 포인트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의 트리거를 구현하여 회원 번호로 포인트 금액이 인설트 된다면 회원 번호에 포인트를 업데이트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만일 사용자의 회원 번호에 3,000원이라는 새로운 포인트 내역이 충전이 되면 그 충전 내역은 해당 회원 번호의 포인트 내역에도 새롭게 업데이트되어 3,000원이 플러스 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채팅 테이블 관계도입니다. 실시간 채팅은 소켓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각의 펀딩 게시글 사용자들끼리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회원이 채팅을 입력하면 실시간 채팅 테이블에 저장이 되며 펀딩 게시글별 채팅 내용, 보내는 사람의 이름, 작성 날짜, 보내는 사람의 회원 번호가 저장됩니다. 저장된 각각의 펀딩 게시글별 채팅 내용은 사용자가 실시간 채팅방에 입장할 시 자동으로 로드되며 실시간 채팅방 맨 앞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알람 테이블 관계도입니다. 만일 오픈 예정으로 작성되었던 게시글에 사용자가 알람 신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 게시글의 번호와 회원 번호가 알림 테이블에 저장됩니다. 만일 해당 게시글에 처음으로 회원이 알람 신청을 눌렀을 경우 게시글 번호와 회원 번호가 알림 테이블에 저장되며 스테이터스 값이 Y로 저장됩니다. 만일 처음 클릭이 아닐 시 스테이터스 값만 수정되며 Y일 때는 N으로, N일 때는 Y로 저장되게 됩니다. 개발 도구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스토리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올라오는 화면으로 헤더 부분 비회원과 회원일 때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종 모양은 쪽지 부분인데 받은 쪽지함과 보낸 쪽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펀딩 중 최근 생성일 기준으로 6개를 표시하고 옆에 있는 실시간 랭킹은 조회순, 좋아요로 각 최대 5개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어때요에서 새로 고침이 있는데 최근 생성된 페이지를 AJAX를 통해 비동기식으로 실시간으로 변경됩니다.
로그인해서 로그인 유지를 체크할 경우 2주간 로그인이 유지됩니다. 자신이 비밀번호를 잊었다 싶으면 비밀번호 찾기를 통해서 자신에 맞는 이메일과 이름을 입력하여 그거를 찾기를 시도하면 그 이메일에 온 링크를 클릭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카카오 연동은 카카오로 로그인하면 되는데 최초 연동 시에는 이에 맞는 이메일과 이름이 뜨면서 회원가입 페이지가 뜨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는 이메일 인증이 필요한데 이메일 인증하기를 클릭하여 발송 완료되면 해당 이메일에 인증번호가 떠 있을 겁니다. 맞게 쳤을 경우에는 인증 완료가 되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입된 이메일이 있을 경우 발송 실패가 뜹니다. 해당 회원 이름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는데 남은 포인트는 얼마 있고 자신이 참여한 펀딩 수, 내가 생성한 펀딩 수를 보여지고 있고 쿠폰은 그 쿠폰 번호에 알맞는 쿠폰을 입력하면 이에 맞는 포인트 금액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자신이 누른 펀딩을 조회하는 부분으로 해당 펀딩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땐 메인 화면에 봤던 슬라이드 배너와는 동일하지만 보이는 해당 이미지들은 펀딩 리스트 표시되는 펀딩입니다. 만약 클릭하게 되면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각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해당 카테고리에 맞게 조회합니다. 제목을 검색하고 검색 옆에 선택지를 고를 시 해당 선택지에 맞게 조회합니다. 상세 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해당 메이커에 쪽지를 보내면 메이커에게 알림으로 쪽지를 받습니다. 좋아요는 회원당 한 명씩 누를 수 있고 만약 누른 회원이 다시 누르게 되면 좋아요는 해제됩니다. 실시간 채팅은 각 회원들과 같이 채팅을 할 수 있습니다. 스톰프 소켓 프로그래밍을 사용하였습니다. 새 소식은 어떤 소식이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메이커의 경우에만 글쓰기가 허용됩니다. 커뮤니티는 유저가 응원, 의견, 리뷰 등 글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고 서포터는 누가 결제를 했고 참여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펀딩이 마음에 든다면 펀딩하기를 눌러서 얼마나 펀딩할지 선택을 합니다. 만약 99,000원 펀딩을 눌렀을 경우는 해당 리워드가 선택된 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후원금을 더 내고 싶으시면 후원금 더하기에 후원하고 싶은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금액이 맞는지를 보고 이 금액이 맞으면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오픈 예정은 펀딩 기간이 아니지만 미리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커밍 순이라고도 합니다. 검색 기능을 빼면 펀딩하기와 비슷합니다. 오픈 예정 상세 페이지는 알림 받기가 있는데 클릭 시 알람을 신청하여 펀딩이 신청하는 날에 쪽지가 가도록 예약을 해줍니다. 만약 클릭한 회원이 다시 클릭했을 경우에는 예약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펀딩하고 싶으시면 본격적으로 여기로 들어가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만들기 전에 4단계에 걸쳐서 동의를 합니다. 다 동의하고 나면 만들면 되는데 4가지가 전부 작성 완료되어야 펀딩 등록이 완료됩니다. 일단 자신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요금제를 선택하고 기본 정보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목표 금액, 프로젝트 제목, 마감 일자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스토리 작성은 양식에 맞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적는 부분인데 바로 오픈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픈 예정 등록을 선택하고 원하는 시작 날짜와 오픈 예정 스토리도 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리워드 설계는 해당 리워드 금액은 얼마로 할 것이고 구성은 어떻고 제한 수량 발송 시작일은 언제인지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구성이 많으면 여러 개 적으면 됩니다. 모든 걸 다 거치면 등록하면 되지만 최초 등록 시에는 SMS 전화번호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최초 일회이기에 한 번 등록하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용으로 사용되는 헤더 부분과 후터 부분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헤더 부분에는 왼쪽부터 if 아이콘, 펀딩하기, 오픈 예정 탭이 존재하고 중앙부에는 펀딩 검색 바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로그인을 했을 경우 쪽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쪽지함 모달창과 클릭 시 마이 페이지로 연결되는 유저 이름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프로젝트 오픈 신청 버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회원 정보를 나타내는 부분은 로그인과 회원 가입 버튼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을 살펴보면 if 아이콘의 경우 클릭 시 인덱스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펀딩하기는 진행 중인 펀딩 리스트 페이지, 오픈 예정 버튼은 오픈 예정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검색의 경우 진행 중인 펀딩 중 검색 키워드를 포함하는 제목을 갖는 펀딩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쪽지 기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헤더 부분의 상단에 자기 유저 이름 옆에 종 표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읽지 않는 메시지가 존재한다면 위처럼 종 아이콘이 입체적으로 표현되며 클릭 시 드랍다운으로 보낸 쪽지함과 받은 쪽지함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받은 쪽지함의 경우 클릭 시 메시지 읽음 여부에 따라 색이 다르게 표시되며 클릭 시 쪽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쪽지를 확인할 때 하단에 답장 버튼이 활성화되는데 답장 버튼을 누르면 쪽지에 보낸 사람에게 답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낸 쪽지함입니다. 보낸 쪽지함은 내가 보낸 쪽지 목록을 표현하며 클릭 시 보낸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종 표시는 쪽지가 모두 읽은 상태일 때 표시되는 기본 아이콘입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 영역입니다. 헤더 부분에서 유저 이름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좌측 영역에는 유저 네임, 그리고 어떤 플랫폼으로 로그인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로그아웃 버튼, 그리고 관리자 권한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관리라는 버튼을 통해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해제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앙 부분에는 상단부에 포인트, 내가 참여한 펀딩, 내가 생성한 펀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포인트의 경우 현재 유저가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며 클릭 시 포인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참여한 펀딩의 경우 현재 몇 개의 펀딩에 참여하고 있는지 하단에 숫자로 표시해주며 클릭 시 내가 참여한 펀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참여한 펀딩을 관리하는 페이지의 경우 이렇게 현재 참여 중인 펀딩이 나타나며 펀딩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 어떤 리워드를 제가 구매했는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취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취소가 바로 진행을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성한 펀딩의 경우 이제 현재 생성한 펀딩이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 시 김주현님께서 만들어주신 펀딩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음은 그 밑에 위치한
포인트 충전 기능입니다. 포인트 충전의 경우 포인트 충전이라는 글씨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포인트를 충전할 것인지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생성이 되고, 취소를 누르게 되면 아까와 같이 포인트 충전이라는 글씨가 다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저희는 결제할 때 아임포트라는 결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간단하게 충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금액은 1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결제 창이 상단에 이제 표시가 되고, 약간 동의를 하고 저는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카카오페이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인식을 하고 결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되면 100원이 충전이 되는 것을 안내창을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끝자리가 1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새로 고침이 되면은 200원으로 이렇게 100원이 정상적으로 충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임포트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렇게 100원이 충전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취소하기를 눌러서 취소를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부에 위치한 메시지와 쿠폰 영역입니다. 메시지는 헤더에서 작성한 모달을 그대로 사용하여 똑같이 클릭 시 드롭다운이 되게 만들었고, 안에 있는 내용과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쿠폰의 경우 클릭 시 바로 쿠폰을 입력할 수 있는 모달창이 생성이 되는데, 저희가 쿠폰 같은 경우에는 DB에 사전에 이벤트성으로 미리 몇 개를 입력을 해 두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임의 값으로 아무렇게나 잘못된 쿠폰 값을 입력하게 되면 사용 불가하다고,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쿠폰입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쿠폰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5000포인트가 쿠폰이 사용이 완료되었다고 하고 현재 1200원이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새로 고침이 되면서 5000원이 충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릭 시 포인트 내역에 적용이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은 쿠폰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미 사용한 쿠폰이기 때문에 추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안내창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하단에 제가 좋아요 누른 펀딩 리스트 목록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좋아요를 누른 펀딩 내역들은 이렇게 리스트화해서 마이 페이지에서 표시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헤더 부분에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원가입을 나타내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이메일로 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희 if 자체 회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 밑에 아이디가 이미 있는 경우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메일로 가입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첫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 동의를 할 수 있는 버튼과 이메일을 입력할 수 있는 버튼만 활성화되어 있고, 하단에 이름과 비밀번호 확인 작성란은 이렇게 작성이 불가능하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메일을 입력하고 인증한 사용자만이 추가적으로 작업이 진행 가능하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인증할 수 있는 이메일의 경우에는 if 자체 회원으로 이미 등록된 이메일이 아니어야 하고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이메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중복된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면 경고문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경고문이 뜨고 가입이 진행이 불가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메일을 사용해서 이메일 인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이메일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누르고 잠시 기다리게 되면 서버에서
해당 이메일로 인증 코드를 발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확인하기 전에 아래 인증 코드 입력하는 부분을 보면 시간 제한은 3분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1초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0초가 되고 시간 초과가 되면 더 이상 인증 코드는 유효하지 않아서 인증 확인 버튼을 눌러도 제대로 인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증 이메일이 오면 이메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증 코드를 간단하게 복사를 하고 인증 코드를 입력하고 인증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상적으로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하단의 이름과 비밀번호 확인 부분이 작성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됩니다. 그럼 마저 회원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를 일부러 다르게 입력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순서가 이제 위에서부터 유효성 검사하기 때문에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약간의 동의해달라는 안내문이 뜨게 되고 약간 동의를 누르고 진행을 해도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다고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을 하고 가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가입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가입이 진행이 되었다면 로그인 할 수 있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네, 로그인 부분은 이메일 입력과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두 개의 인풋 창이 존재하고 하단에는 이메일 저장, 로그인 유지 이렇게 두 개의 체크박스가 존재합니다. 이메일 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장 체크를 하고 로그인할 경우 추후 제가 다시 로그인을 할 때 이렇게 상단 부분처럼 이메일이 미리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하면은 간단한 얼러트 창과 함께 안내를 하게 됩니다. 체크 시 기본적으로 2주 동안 로그인 유지가 된다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활용해서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모두 체크를 하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강제적으로 세션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날리고 난 뒤에도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제가 스프링 시큐리티를 활용해서 로그인 유지를 걸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로그인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셜 로그인 부분입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카카오 로그인 하나만 구현을 하였고 로그인 창에서 카카오 로그인을 클릭 시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카카오 서버와 이프 서버가 서로 통신을 하여 현재 카카오 로그인을 한 유저가 이프 회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원이라면 현재와 같이 자동으로 로그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회원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이제 회원이 아님을 판단을 해서 소셜 이제 카카오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 부분에는 카카오에 등록된 이메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되고 하단부에는 카카오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전체 동의 버튼만 체크를 하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회원이 가입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셜 로그인을 할 때 만약에 카카오 로그인한 쿠키 값이 이제 서버에 남아 있다면 카카오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아까와 같은 카카오 로그인 페이지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바로 로그인을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비밀번호 찾기 기능입니다. 비밀번호 찾기 같은 경우에는 로그인 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찾기 글씨를 클릭하면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면 이메일을 입력하고 이름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칸이 생깁니다. 그럼 이 부분에 아까 새로 가입을 했던 이메일을 일단 입력을 해보고 이름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DB에서 이 조건에 해당하는 아이디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 이메일로 비밀번호 변경 링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비밀번호 변경 링크가 도착을 했고, 그러면 저희가 안에 메시지 안에 클릭하는 부분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새롭게 그 해당 이메일에 대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됩니다. 유효성 검사도 잘 먹고, 새로 이렇게 비밀번호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아까 입력했던 이메일에 대해서 로그인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로그아웃을 하고, 이 이메일 링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미 이 링크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변경을 했다면 다시 클릭해서 이 링크로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자 부분입니다. 현재 관리자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반 사용자와는 달리 관리 버튼이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관리 버튼을 누르면 회원 조회가 뜨면서 회원이 누가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 기능은 회원 이메일과 이름을 찾는 부분인데 이름으로 검색하겠습니다. 사용자로 검색을 하게 될 경우 해당 조회 결과가 뜹니다. 그리고 이메일로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펀딩 검색과 마찬가지로 검색을 초기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찾고 싶은 회원을 검색했는데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조회된 회원이 없다고 뜹니다. 다시 돌아와서 해당 회원을 권한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 회원한테 권한을 부여한다. 관리자로 변경하면 되고, 이렇게요. 다시 뺏고 싶으시면 이렇게 사용자로 전환시키면 됩니다. 만약에 이 회원이 악질을 한다 싶으면은 강제 탈퇴를 통해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제거가 아니라 블랙리스트 목록에 추가됩니다. 이어서 블랙리스트는 관리자가 회원 강제 탈퇴했을 시 여기로 추가되는데요. 일단 블랙리스트 목록에 뜨면 회원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 증거로 여기서 로그아웃 시키고 방금 블랙리스트로 간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증코드 발송 실패라고 뜨면서 블랙리스트 회원은 말 그대로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관리자 계정으로 돌아왔고, 일단은 이 이메일로는 인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제한이 되어 블랙리스트 풀지 않은 이상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해제시켜 봅시다. 성공적으로 이메일 인증이라고 뜨면 해제된 것입니다.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증코드 입력하고 필수사항 등 기입하면 가입이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리자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인 페이지를 맡은 백이현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7가지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메인 페이지 HTML, CSS 전반적으로 도맡아했습니다. 세부적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카드 배너이며 if만의 강구와 슬라이드 효과를 주었으며 첫 번째 이미지는 if만의 포인트 강구이며 두 번째는 상상이 현실되는 공익 광고와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는 펀딩 광고를 선정했습니다. 두 번째 기능과 세 번째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펀딩을 최근 생성일 기준으로 6개의 펀딩 표시를 클릭 시 펀딩 세부 페이지로 넘어가며 로그인 유무에 따라 로그인 상태라면 자기의 성함이 표시가 되고 로그인하지 않는 상태라면 이름이 표시되지 않는 기능도 구현하였으며 또한 최근 생성된 페이지를 AJAX를 통해 비동기식으로 실시간 최근 생성일 기준으로 6개 표시를 HTML로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네 번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실시간 랭킹 기능에서 조회수과 좋아요, 기준으로 진행 중인 펀딩의 순위를 매겨 1위부터 5위를 보여주는 것을 구현하였으며 AJAX를 통해 비동기 통신으로 페이지 이동 없이 생성하였으며 물음표를 클릭 시 토글 방식으로 조회수, 좋아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다섯 번째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살펴본 펀딩은 김윤수 팀장님과 같이 기능을 구현하였고 로그인 후 세부 페이지를 접속했던 DB 목록을 불러와 해당 목록에 해당하는 펀딩 리스트를 표시를 해주었으며 펀딩 세부 페이지를 클릭 시 최근 본 프로젝트가 첫 번째로 변경이 되도록 설정하였으며 만약에 최근 살펴본 펀딩이 중복된 경우 최근 살펴본 펀딩에서 중복되지 않는 기능도 추가하였으며 만약 비로그인 상태라면 최근 살펴본 펀딩은 표시되지 않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과 일곱 번째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오픈 예정인 최근 생성일 기준으로 오픈 예정 세부 페이지를 연결할 수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였으며 프로젝트를 오픈 페이지 이동 클릭 시 로그인 유무에 따라 분기가 처리가 되면 정상적인 로그인 시 프로젝트 생성 페이지를 이동이 가능하며 비로그인 시에는 로그인 페이지를 이동이 됩니다. 펀딩하기입니다. 펀딩하기는 펀딩 중인 프로젝트 목록과 마감 목록을 보여줍니다. 펀딩하기 리스트는 펀딩 올라온 순서로 나열했고 슬라이드 이미지는 펀딩 올라온 순서에서 랜덤 값을 부여했습니다. 카테고리 아이콘은 각 카테고리마다 이미지를 하나씩 부여하였는데 테크 가전을 클릭 시 해당 카테고리 조건을 추가하여 검색을 하게 됩니다. 제목별로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헤더에 있는 부분을 통한 전체 검색, 예를 들어 캠핑이라 검색을 하면 별 다른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로 검색을 하게 되고 카테고리 아이콘 밑에 있는 검색은 카테고리와 오른쪽에 있는 조건을 부여한 채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검색 옆에 조건 부분을 변경하면 조건을 변경하면서 검색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신 순에서 과거 순으로 변경을 하면 바로 과거 순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리스트 제목 아래에 있는 퍼센티지는 해당 금액에서 얼마나 달성했는지 표시하는 부분인데 100% 채웠으면 전부 꽉 찼을 것이고 다 채운 상태에서 마감 시에는 성공이 뜰 것입니다. 며칠 남으면서 마감이 뜨겠죠?
참고로 현재 날짜 기준으로 마감 날짜에 남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검색을 했는데 예를 들어 장작 부위 이렇게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에는 검색 결과가 없다고 뜹니다. 그리고 한 글자도 입력을 안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알림이 뜹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누르는 경우는 카테고리를 제외한 검색 조건은 모두 초기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세부 페이지는 이와 같이 뜨는데 아까 슬라이드 이미지를 클릭해도 세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오픈 예정입니다. 오픈 예정은 펀딩하는 날짜가 다가가기 전 목록을 보여줍니다. 오픈 예정 리스트와 이미지 슬라이드 배너는 펀딩이 올라온 순서로 삼았습니다. 그중 슬라이드 배너는 펀딩하기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랜덤 값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에 설명한 것과 펀딩 검색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펀딩 예정 날짜는 월요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세부 페이지로 이동할 경우 펀딩하기 세부 페이지와는 다른 페이지가 뜹니다. 펀딩하는 날짜가 되면 펀딩하기 리스트로 이동하면서 펀딩하기 상세 페이지가 뜰 겁니다. 아까 슬라이드 이미지를 클릭해도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상세 페이지 부분 발표를 맡은 천우현입니다. 로그인된 회원이 해당 게시글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AJAX를 통해서 좋아요 기록 테이블에 저장되며 좋아요 클릭 여부가 관리됩니다. 그리고 해당 펀딩의 좋아요 숫자를 옆쪽에 나타내어 클릭할 때마다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만일 회원이 좋아요 기록 테이블에 잘 저장이 되어 있고 처음 게시글을 클릭한다면 좋아요가 클릭된 상태로 페이지가 열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시간 채팅 기능입니다. 소켓 스톰프를 이용해서 각각의 펀딩 게시글마다 실시간 채팅방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실시간 채팅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에 저장되어 있던 채팅 테이블에서 채팅 내역이 자동으로 로드되며 맨 앞쪽에 나타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새로운 메시지를 입력하게 되면 방금이라는 작성 날짜와 함께 실시간 채팅방에 로드됩니다. 펀딩 상세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를 오픈할 때 작성하였던 펀딩에 대한 제목, 첨부 파일,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얼마든지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우측으로는 펀딩을 작성하였던 메이커에 대한 정보와 문의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두었고, 그 밑으로는 펀딩을 작성할 때 또 작성했던 리워드 옵션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생성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그 밑으로는 좋아요 숫자를 제일 높은 순으로 리스트하여 인기 게시글이 총 5개씩 나오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사용자는 이 게시글에 대한 펀딩을 하기 위해서 펀딩하기 버튼이나 아래에 동적으로 생성된 리워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동적으로 생성된 리워드를 선택하면 그 리워드 선택 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선택된 채로 넘어오게 됩니다. 또한 수량을 늘렸거나 줄일 수 있으며 수량에 대한 금액들이 아래 부분에 자동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후원금을 입력할 수 있으며 9,000원을 입력할 시 토탈된 금액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단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최종 결제 페이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전에 선택했던 리워드 옵션과 수량 등이 잘 넘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추가 후원금과
펀딩 금액, 배송비를 계산하여 최종 결제 금액이 아래쪽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포인트가 200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최종 결제 금액인 47만 3,400원을 차감하면은 예상 잔여 포인트가 이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최종 결제 금액보다 현재 포인트가 적다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셋 인터벌 기능을 활용하여 1초에 한 번씩 해당 아이디에 포인트가 업데이트되며 충전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충전할 수 있는 기능이 구현된 마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충전을 완료하고 해당 페이지로 다시 돌아와도 1초에 한 번씩 업데이트되는 셋 인터벌 기능을 사용하였기에 현재 포인트가 충전되는 모습과 잔액이 적습니다, 충전하러 가기 버튼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충전을 하고도 예상 잔여 포인트가 0보다 적다면 밑에 빨간색 글씨가 계속 떠 있을 거고, 유효성 검사에 불통과하여 해당 폼은 전송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인풋 태그에는 유효성이 걸려 있으며, 주소, 우편번호 검색 기능에는 카카오 API를 사용하여 주소, 우편번호를 가져올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모든 유효성을 통과한 뒤 결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펀딩의 결제가 완료되게 됩니다. 쇠소식에 들어오면 펀딩 생성자가 작성한 쇠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쇠소식을 작성할 수 있고 썸머노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쇠소식 상세 보기 페이지에 들어오면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소셜을 고르거나 링크를 복사할 수 있는 API를 사용했습니다. 쇠소식 상세 보기는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펀딩 작성자가 아니면 글쓰기와 수정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FAQ는 디스플레이 값과 스크립트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글 남기기는 댓글 기능으로 에이작스를 이용했고, 본인이 작성한 댓글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서포터는 중복값을 제거한 현재 펀딩 참여자 수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펀딩 등록 부분 구현을 맡은 김주연입니다.
펀딩 등록은 헤더 부분에 프로젝트 오픈 신청을 누르거나 인덱스 페이지 하단에 if에서 프로젝트 오픈하기에서 바로 가기를 누르면 관련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관련 페이지에서는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가 가능하며 작성 중인 프로젝트 정보, 작성 완료한 프로젝트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작성 중인 프로젝트 정보와 작성 완료한 프로젝트 정보는 스튜디오 바로가기를 통해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작성 완료한 프로젝트 정보는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 정보와 진행 완료한 지난 프로젝트 정보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펀딩 페이지로 바로 가기가 됩니다. 새로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새로 만들기를 진행하게 되면 몇 가지 공지사항들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후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 펀딩 준비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펀딩 서비스 요금제 변경과 관련된 안내가 모달 페이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일주일 보지 않기를 클릭하고 닫기를 누르면 일주일 동안 관련된 모달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보지 않기와 관련된 코드입니다. 일주일 동안 보지 않기와 관련된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면 모달이 하이드 처리가 되고 이 과정을 쿠키에다가 저장하게 됩니다. 쿠키에 저장할 때 쿠키의 이름, 값, 그리고 얼마나 보지 않을 기간을 입력해서 쿠키를 세팅해 줍니다. 펀딩 준비 페이지에서는 좌측 메뉴 또는 펀딩 준비 내부에 작성하기를 통해 작성이 가능합니다. 먼저 요금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금제는 총 4가지가 있으며 요금제를 선택해서 저장하게 되면 이렇게 작성 완료 표시가 뜨게 됩니다. 기본 정보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에서는 프로젝트 제목과 목표 금액, 대표 이미지, 카테고리, 프로젝트 종료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토리 작성에서는 바로 등록을 할지 오픈 예정으로 등록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픈 예정을 등록할 경우 오픈 예정 스토리에 따로 등록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 작성을 할 수 있으며 이 파트에서는 오픈 예정인 프로젝트 목록에서 프로젝트를 클릭했을 때 나오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을 경우 오늘 날짜로 입력하게 됩니다. 스토리 저장하기의 경우 얼리버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오늘 날짜로 스타트 데이트가 입력이 되기 때문에 펀딩에서 스타트 데이트를 가지고 온 후에 오늘 날짜와 비교를 해서 얼리 콘텐츠 값이 널이 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스토리 작성하기에서는 썸머노트를 사용하였는데요. 썸머노트는 이너 텍스트, 얼리 이너 텍스트 해서 텍스트를 위해 따로 정의해두고 그 텍스트 값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토리가 기존에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온로드 함수를 이용해서 DB에 저장되어 있는 스토리 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컨텐트 값이 널이 아닐 경우, 얼리 컨텐트 값이 널이 아닐 경우 이너 텍스트와 얼리 이너 텍스트가 컨텐트 각각 사용자가 작성한 컨텐츠와 얼리 컨텐츠가 되도록 합니다. 리워드 설계에서는 상품의 옵션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리워드는 수정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다 등록을 하고 나면 펀딩 작성 완료가 뜨고 이렇게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출하기의 경우 번호 인증을 한 사용자의 경우 번호를 바꾸지 않고 제출하는 경우이고, 번호 인증 다시 하기의 경우 번호를 바꾸고 제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펀딩에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컨트롤러에서 정보 작성을 확인하여 랩에 담아서 JSP로 넘겨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펀딩을 가지고 와서 널인지 비어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작성 여부가 확인되면 라이트 맵에 리워드 OK, 스토리 OK 이런 식으로 넘겨서 JSP에서 맵을 불러와 OK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함으로 통해 작성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출하고 나서는 펀딩이 삭제되지 않으므로 제출을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번호를 바꾸기 위해서 번호 인증 다시 하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번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번호 그대로 다시 인증을 해보겠습니다. 전송을 하게 되면 SMS로
넘어오게 됩니다. 인증번호가 온 것을 입력해주고 인증해주면 인증 성공이 되었다고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필수 정보에 수집을 동의하면 최종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최종 제출을 하면 펀딩 삭제가 불가한다는 안내문도 뜹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제출을 완료하게 되면 작성 완료한 프로젝트 정보에 넘어오게 됩니다. SMS 관련 코드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SMS 관련해서는 CoolSMS라는 API를 사용하였으며 API에서 제공하는 키와 시크릿 키를 이용하여서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인증번호는 랜덤을 이용해서 4자릿수를 만들게 되고 그 인증번호를 JSP로 전달하여 사용자가 입력한 인증번호와 컨트롤러에서 생성한 인증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파라미터들을 넣게 되는데 to의 경우에는 보내는 핸드폰 번호, from에서는 보내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 타입은 SMS, 텍스트는 보내질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SMS 인증이 성공하게 되면은 AJAX를 한 번 더 실행시킵니다. 세이브 폰을 하게 되는데요. SMS 인증을 마친 이후에는 그 핸드폰 번호를 사용자 정보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작성 중이던 펀딩을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중인 펀딩에서는 작성 중인 것들만 골라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이 펀딩이 없어지길 원하는 경우 펀딩 삭제하기를 누르면 펀딩이 삭제됩니다. 저희 이프팀은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EC2 가상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서버를 구동하였습니다. 가상 컴퓨터를 24시간 내내 항시 켜두었기 때문에 사용자 또한 24시간 내내 접속이 가능합니다. 화면에서는 제 계정에서 파이널 if라는 가상 컴퓨터가 잘 실행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마존 웹 서비스 사이트에서는 해당 컴퓨터의 설정들을 다룰 수 있으며 컴퓨터를 종료하고 재부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 컴퓨터를 접속할 수 있는 아이콘을 2번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가상 컴퓨터에 잘 접속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를 잘 구동하기 위해서 아파치 톰킷과 오라클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프로젝트 작업을 마치고 프로젝트를 배포하기 위해서 WAR, WAR 파일로 변환하여 해당 컴퓨터로 옮겨 주었습니다. 아파치 톰캣 폴더에 웹앱 밑에 WAR 파일을 잘 배치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배치를 해준 뒤 빈 폴더에 가서 스타트업 버튼을 누르면 서버를 돌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화면이 나오게 되며 서버가 실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톰캣 이 서버 파일을 끄지 않고 이 상태로 계속 두고 이 컴퓨터만 껐다 켰다 해야 24시간 동안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주소 또한 바꿔주었는데 원래는 앞쪽에 IP 주소를 통해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반면에 지금 내 도메인을 조금 바꿔서 interactfunding.kr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도메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홈 화면에 보면은 일반 도메인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랙트 펀딩이라는 주소로 저희가 도메인을 바꾸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5가지의 후보가 나오게 되는데 맨 밑에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메인 주소여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실험을 하자면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고 또 등록을 누르면 정상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IP 연결을 클릭한 후 기존에 쓰고 있던 주소를 이쪽에 입력하면은 수정을 또 해주면은 이 도메인 주소로도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상으로 이프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성심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난 7달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